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의 제목은 은밀하고 거대한 감각의 세계, 마틴 스티븐스 지음, 김정은 옮김, 반니에서 22년 10월 10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전은 Secret Words, 2021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엑스터 대학의 진화생태학 교수로서 대중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감각을 갖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칼라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고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해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만나게 될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감각은 우리의 감각에 비하면 극도로 정교하다. 우리는 대단히 뛰어나기보다는 그럭저럭 괜찮은 범위의 감각을 여러 개 지니고 있는 정도다. 동물에게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감각 체계도 있다. 궁극적으로 동물 각각의 감각 체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자극에 맞게 조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거미에서 새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이 자외선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자외선을 전혀 볼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곤충, 설치류, 박쥐류를 비롯한 다른 동물은 우리의 가청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진동수의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새와 거북 같은 동물이 지닌 매그네틱 센스, 자기 감각이나 어류와 일부 포유류가 지닌 일렉트릭 센스, 전기 감각을 비교해보자. 이처럼 완전히 다른 감각 능력은 서식지와 생활 방식에 따른 적응을 반영한다. 이 책은 동물의 감각이 인간과 얼마나 다르게 작용하고 어디에 활용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각기 처한 환경과 일생에 걸쳐 완수해야 하는 임무에 따라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컷 공작의 깃털이 자외선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조류의 시각에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보이는 두 사진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감각과 관련된 동물들의 능력을 소개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몰랐던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입니다. 청각이 발달한 동물로는 보통 가면 올빼미, 쥐를 비롯한 설치류, 그리고 박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꿀벌부채 명라방을 소개합니다. 이 명라방은 길이 2cm 정도의 작은 크기에 겉모습도 평범하다. 눈에 띄지 않는 이 작은 동물이 여러 가지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하나가 꿀벌에게 치명적인 해충이라는 점이다. 이 나방은 꿀벌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그 중에 부화에 성공한 애벌레 한두 마리가 꿀과 밀랍과 꽃가루를 먹고 사는데 그 과정에서 벌집을 망가뜨린다. 이 나방의 가장 놀라운 점은 청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0kHz에 가까운 진동수도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청각으로는 15 내지 20kHz 밖에는 들을 수 없고 박쥐도 210kHz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에 이 나방에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나방이 플라스틱을 먹어치울 뿐 아니라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명나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겠지요. 두 번째 감각은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시각하면 조류가 많이 발달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미류도 발달했네요.
깡총거미라는 거미는 눈이 8개라고 합니다. 저는 꿀벌이 이렇게 시각이 발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400nm에서 750nm 사이의 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보는데요. 꿀벌은 그보다 낮은 300 내지 400nm의 자외선을 감지하고 그리고 편광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편광이 뭐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거나 회전하는 빛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편광 렌즈가 들은 선글라스를 야외 스포츠나 낚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외선과 반사광을 차단해 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감각은 전기 감각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전혀 없는 감각이고 상어, 가오리, 갑오징어 같은 수생동물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럽의 꿀벌의 한 종류로 뒤형벌이 있습니다. 이 벌은 꽃과 관련된 전기장을 감지하는데 전기장을 길잡이 삼아서 찾아가야 하는 꽃을 알아내고 또한 이미 벌이 한번 찾았던 꽃은 전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꽃을 찾은 뒤형벌이 이미 방문객이 있었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다음 네 번째로 촉각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몸 전체의 촉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범, 동부 아프리카의 벌거숭이, 두더지쥐, 악어, 거미 등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아메리카 습지 땅속 굴에 사는 별코 두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몸무게는 4-50g에 불과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땅굴 속에서 보내는 이 두더지는 코의 지름이 1cm에 불과하지만 22개의 부채살과 같은 촉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양이 별과 같아서 별코 두더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1cm의 코 안에 들어있는 감각 신경섬유의 개수가 우리 사람의 손에 촉감을 감지하는 신경세포의 수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먹이를 감지하고 먹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0.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어의 촉각기관은 얇은 피부 위에 작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동남아 악어인 크로커다일은 약 4,000개, 북아메리카에 있는 엘리게이터는 약 9,000개를 가지고 있대요. 이러한 악어의 감지 기관은 해저 탐사용이나 군사적으로 쓰이는 자율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는 데 이용된답니다. 그럼 5번째로 후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각도 포함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후각이 많이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후각하면 뭐니 해도 개를 생각하지요. 과연 개는 인간보다 후각 유전자가 2배 이상 많고 요즘에는 사람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에도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사람보다 미각이 훨씬 발달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많이 양식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얼룩메기입니다.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맛 수용체를 가진 메기는 환경 속에서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 메기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후각이 발달한 동물로는 개미가 후각으로 서로의 개체를 구별한다고 하네요. 미국 동부 두더지, 쥐, 그리고 바닷가재, 연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감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의 내부에는 철이 풍부한 짙은 액체인 유체가 들어있는데 이 유체의 움직임에서 지구자기장이 생긴다고 보죠. 이러한 자기 감각을 다시 말하면 몸 안의 나침판을 가진 동물로는 붉은 바다 거북을 비롯해서 홍연어, 왕연어, 무지개송어, 카리브 닥새우 같은 어류에 많고요. 또한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 조류에도 많습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가
동물의 자기 감각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극제비 갈매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갈매기는 북반구의 여름 동안 북극을 비롯한 북반구에서 번식을 하고 그 후에는 남반구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남극으로 내려간다. 이 새는 곧장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절반을 돌아가기도 한다.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 새는 평생 달을 3번이나 왕복하는 것이다. 이런 극적인 여행 덕분에 이 갈매기는 해마다 2번의 여름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새는 해마다 같은 지역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동일한 특정 장소로 찾아온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요. 그뿐만 아니라 몸무게가 25g 밖에 되지 않는 북방 사막 딱새도 1년에 2번 14,500km를 이동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8장은 인간이 어떻게 동물의 감각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 동물에게서 배운 것을 활용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야간에도 차선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반사 구조물인 고양이 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뢰를 감지하는 데는 물론 개를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동물이 지뢰 감지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바로 아프리카 도깨비 쥐다. 개보다 냄새 감각이 더 뛰어나고 몸무게도 1.2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도 지뢰가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 쥐는 지뢰를 발견하면 발로 긁거나 입으로 무는 신용을 한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같은 나라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충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도 동물의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류의 오염, 특히 화학적 오염, 구리 오염, 플라스틱, 소음공해, 빛공해, 인공조명, 기후변화, 송전선 같은 것들이 동물의 감각을 왜곡시키고 있다. 갓 보아한 새끼 거북이 바다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TV에서 많이 봤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